시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을 학원을 갖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파동에 관한 단원이에요. 파동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게 삼각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죠. 삼각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해요. 뭐라고요? 알파밖에 안 배웠다고요? 당근 싫어. 당근 싫어.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그럼 몇 가지만 그냥 정리해보고 갑시다. 쟤 뭐지? 자, 우리 보통 삼각함수를 왜 배워야 하냐면 이런 이유로 배우게 돼요. 자, 우리 파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파동은, 대부분의 파동은 사인 함수를 따르는 사인파야. 연속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인파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마 다음 시간에 학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매질의 변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이가 x 방향에 대한 값과 시간에 대한 값에 의해서 의존하는 값이 돼. 지금은 몰라. 다음 시간에 왜 이런 식이 나온지를 배우게 될 거야. 얘는 a 곱하기 흔히 쓰는 식으로 sin kx, k는 어떤 상수값이야.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값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게 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i야. 그런데 얘는 말이야. 얘는 사인 안에 이게 있네? 그럼 분리시킬 때 어떻게 분리시켜야 돼?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분리시킬 수 있잖아. 그치?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그래서 오늘 다뤄보실 얘기 중에 하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는 식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온지도 모르고 외우지도 않은 친구, 이 식 외운 친구 시우 하나? 나머지는 모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을 알아야 해.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형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볼 수 있어. 어떤 함수가 y1이라는 함수, x와 t에 관한 함수인데, 탄젠트는 물리에서 많이 안 쓰니까 탄젠트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탄젠트 정해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고 쓰는 식이거든. 근데 뭐 물리에서는 거의 안 써. 탄젠트에 대한 합곡 공식 거의 안 쓰니까. 자, 아무튼 y라는 녀석은 a라고 하는데 sin kx 플러스, 그냥 쉽게 가자. 이 안에 있는 값을 어떤 phi라고 할게. phi 1.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것은 이 phi는 x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는 값이야. 응? 원래대로 써줄게. 그래. 이런 함수가 있고 또 어떤 함수는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하자. a 곱하기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kx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쓰게 되면 이게 같은 공간상에서 중첩이 돼버리면
y1 더하기 y2가 돼버리면 이 두 녀석이 돼버리면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a 곱하기 sin kx 플러스 오메가 t라는 이런 식을 쓰게 될 거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2a 곱하기 sin k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이 돼버리거든. 이 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sin a 더하기 알파라고 할까? sin 알파 a라고 하자. 알파가 뭐냐고? 그리스 문자 첫 번째 글자. sin a 더하기 sin b라고 하는 값이 2배 a 곱하기 sin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빼기 b라는 값을 알아야 하겠지. 이거하고 비슷하게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 2배의 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빼기 b라는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식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보자. 쌤, 저 위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2a 사인이라고. 이거? 아니 밑에요. 이거? 네. 2a 사인인데. 와. 의심하는 거야? 제 2a 사인이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정말 좀 잘난 척 좀 해보지 그래. 100점.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고 우리 삼각비도 잘 이해 못한 사람 혹시 있니? 우리 한번 해드렸었는데 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하는 것 기억해? 아니요. 어떤 시배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범위는 아니고 저 입 가리고 있는 시우? 이런 거. 그래 시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지 쌤은. 100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응? 쌤은 다른 방법을 해주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작업과 이 확인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자. 삼각함수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너무 많이 써서 이거야 왜요? 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한번 증명까지 가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야, 기본적인데 존내 깊게까지 들어갈 거야 오늘. 근데 다현이 어디로 쬐어? 가왔어요. 왜? 몰라요. 미친 시기 아니야? 자, 김유민이 꾸셨나? 자, 김유민이 여자 때문에 갖고 있을 때 있었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대. 이거는 우리 예각삼각형에서의 자 직각이고 한각이 예각인 이런 삼각형에서 정의하는 거야. 이건 셌다가 예각일 때 정리하기가 좋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이때. 자, 코사인부터 가자. 정의하기를 코사인 셌다는 어떻게 쓰지? a분의 b. 사인 셌다는 a분의 c. 탄젠트 셌다는 b분의 c가 됩니다. 오케이? 이건 정의하고 있지? 모르는 사람 혹시? 이건 삼각함수에서의 그냥 기본 정의야. 얘를 확장해서 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확장해 드릴게. 이것만 하면은 셌다가 뭐 예를 들어서 120도가 됐대. 사인 120도. 어떻게? 60도. 60도 사인 60도. 그럼 사인 135도. 다시 알고 있어? 네. 어떻게 알아? 정환수하게. 그래? 동시에 했어요. 다른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원리를 알아야지. 그거 145는 이제 뭐지? 그 분해하는 거잖아. 60이랑 40 플러스 자, 여기 x축, y축이 있대요. x축, y축이 있대요. 자,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는데 배달의 기수. 한국 사람이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자, 여기 동경이라는 게 있어. 동경이라는 것은요
0도부터 출발해 갖고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 거야. 그래서 반지름인데 움직여서 얘를 움직일 동자 반지름 경자 써 갖고 동경이라고 해. 동경. 도쿄 말고. 어? 자. 그래서 움직이는 반지름이라는 뜻이야. 얘 반지름을 어리라고 할게. 이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만약에 120도다 그러면 이쪽 가 있잖아. 그치? 이게 120도일 때 얘기야. 상관없어.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x 좌표 값을 알 수 있겠지. x 좌표는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양의 값,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야. 자, x 좌표.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게 y 좌표 값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 좌표 값이야. 이 좌표라고 한 부분에는 부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부호가 포함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y 좌표라고 정의하면 편해.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야. 그래서 우리 각 변환시켰을 때 얼싸안고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올 STC라고 하지. 얘는 모두 양의 값이야. 얘는 사인만 양의 값이고 얘는 코사인만 양의 값이고 얘는 탄젠트만 양의 값이 되겠지. 맞아요? 좌표값이 한쪽 것만 음의 값들인 것들이고 모두 같은 녀석은 양의 값으로 표시된단 말이야. XY 좌표 양의 값이지? X 좌표만 음의 값이지? Y 좌표 값만 양의 값이 되겠지? 그지? 즉 사인만 양의 값이 되고 얘는 모두 음의 값이니까 음의 값이니까 자, 얘는 뭐가 되니? 탄젠트가 양의 값이 되겠지? 얘는 y만 음의 값이지? y만 음의 값이니까 자, 뭐가? 사인이랑 탄젠트가 어떨까? 자, 양의 값인 게 뭐가 돼? 올 S, T, C 코사인만 양의 값이 되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 정의를 기억해두면 편리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얘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수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셨을 거야. 대체로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시더라. 여기 어떤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 이 삼각형을 A, 이 삼각형을 B, 이 삼각형을 C라고 하자. 삼각형이 생겨나겠어. 삼각형 ABC야. 자, 이때 여기에 수선을 내려서 이 값을 H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볼까? 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잖아. 그거 해주면 돼. 자, 얘를 밑변으로 할 때 2분의 1 곱하기 A, B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곱하기 이 변에 대한 높이 성분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지? AC 곱하기 뭐가 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버릴 거야. 그치? 이해가 안 돼요? 쓰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제일 이해 안 된다. 이해. 이거를 왜 써? 눈이 동그래졌어. 이걸 왜 이해가 안 돼? 뱀을 쳐다본 다람쥐 같아졌어. 뱀을 쳐다보고 다. 아, 빨리 이해해야 돼. 빨리. 이해는 다 돼. 기다려줄게. 얘가 밑변이고 밑각이고 네. 빗변이고 높이 성분 계산하면 되겠지. 얘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본 거야. 이해해? 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요, 얘의 넓이 더하기 얘의 넓이가 되죠. 네. 그러면 삼각형 ABH의 넓이를 한번 볼까?
ABH 넓이를 보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넓이 어떻게 나타날까? 자, 얘를 살펴보면 얘는 이변 곱하기 요변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네. 일단 한번 써볼게. 2분의 1 곱하기. 아이쿠. 자, 얘는 BH 곱하기 AH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말이죠. 이때 B분의 H란 녀석은, 자, 요 녀석은 이변의 길이 알고 각을 알잖아. 그럼 뭐가 되지? 얘의 높이 성분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AB 곱하기 얼마? 사인 알파가 되겠지. AH는 이변과 이변에 대한 밑변 성분이 되겠죠. AC 곱하기 뭐가 돼? 코사인 알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요. 자, 삼각형 또 ACH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 삼각형 ACH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CH 곱하기 AH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CH라는 녀석은 이변의 높이 성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AH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거에 대한 밑변 성분이 되겠지. 이게 돼버릴 거야. 그렇다면 이 넓이는 두 개의 합이라는 것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공통이 되는 게 선분 AB, 선분 AB, AC, AB, AC 동시에 있잖아. 따라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값이 돼버려요. 이해해요? 코사인 값도 비슷하게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코사인 값도 비슷하게 계산하면 이런 면적 계산을 통해서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곱을 합으로 바꿔주는 공식, 차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법, 수학에서는 아마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보통 선생님 때 하는 방법이 외워. 지호야, 시간 괜찮으면 가끔가다 승호 바라다 보면서 고개를 꾸벅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고 있는 거거든. 그때 뒤에서 판단해서 뒤통수 냅다 한 대만 깔겨줄래? 화학 시간에 졸라 말았어요. 화학 시간에. 누구한테? 지호한테? 5초에 한 대씩 맞았어요. 아우 씨, 5초에 한 번씩 잤잖아. 쓰레기.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증명해 드릴 수 있어. 또 삼각형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방법보다 한 차례 또 응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왜요? 지금도 이해하기가 버거운데. 재밌어. 재밌다. 신기하지 않냐? 면적 계산을 통해서 저런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와 정말 응? 재밌다. 해롱공부가 해롱공 지금 어? 몰라. 아니, 그런 거 몰라. 자, 그러면 이런 걸 또 한번 해보자. 연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써보도록 할게. 아이? 자, 너랑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 뭐였지 전에? 이 오일러 항등식이었지. 오일러 항등식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볼게. 그때는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다시 한번 걔를 이용해서 얘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익스포넨셜 x라는 녀석을 우리 근사적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라고 했죠.
뭐라고 바꿔 써주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자 4 팩토리얼 분의 x의 5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나가는 이런 값이 있대. 점점 증가하는 거지. 익스포넨셜 함수의 몇 급수라고 해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몇 급수. 자,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쓰신 거예요? 엑셀 예제부터 쓰신 거예요? 가라고? 5예요? 4 아니야? 이거? 자, 당연히 4로 보였지? 네. 4로 쓰신 시우만 눈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구해보자. 얘는 1 마이너스 2팩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팩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근사되어지는 함수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운 다음에 테일러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테일러 시리즈.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 형태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거 그냥 간단한 급수니까 외워두면 엄청나게 편리해서 한번 드리는 거야. 벌써 두 번째 해드리니까 한번 참고로 잘 기억해 두세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박이야. 자, 그 다음에 sin x라는 값은 x 마이너스 3팩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똔똔 나가는 이런 함수야. 얘는 짝수의 차수에 쓰이는 식이고 얘는 홀수 차수인데 교대로 뿔마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만 알고 있으면 쉬울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자. 허수 알고 있죠? 네. 허수 i. i에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루트 안의 값이 음인값들을 허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보기로 하자. 얘는 익스포넨셜 i x를 한번 구해보자. 익스포넨셜 i x. i는 허수야. 여기서 i는 뭐라고? 루트 마이너스 1. 허수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1 플러스 여기다 그대로 쓰면 돼. i 곱하기 x지. 그 다음에 얘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이 되지. 네. 또 세제곱 중에 두 개가 제곱이고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네. 3팩분의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 이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 볼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6. 야, 신기하다. 승우한테 나 신기한 거 봤어. 눈을 감으니까 콧구멍도 닫힌다. 눈 뜨니까 콧구멍이 다시 열리네. 그러면 자넷은 못 쓰는 거 아니야? 자다가 무호흡증으로 죽을 수 있잖아. 혹시 아감이 있나?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갖고 사는 동물? 그냥 저는 ATP로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아크 원자가 있어서 그걸로 저 ATP로 안 먹어도 되겠네. 먹지 마. 그래, 먹지 마 앞으로. 근데 이게 먹으려고 살기 저는 먹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는데 그냥 여기다 툭 떨어뜨리면 똥꼬로 푹 나가는 거잖아. 아니 맛있어서 행복해. 그게 만들어. 맛을 느껴서 뭐해? 행복하잖아. 그럼 맛만 보고 뱉어. 근데 뭐 술 평생 먹지 마세요. 선생님 안 먹자면 안 먹어요. 선생님 술 안 먹어도 돼요. 뭔 소리예요? 정말 옛날에 3달 동안 안 먹은 적도 있어요. 자,
왜 안 믿어? 그래 맨날 먹는 사람한테 3달이면 긴 시간이긴 해. 야, 술 매일 먹는 사람이 3달 동안 안 먹어봐. 와.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왜 안 먹었어요? 어? 왜 안 먹었어? 그냥 먹기 싫어서. 배는 거짓말.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새끼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시우지. 준모야? 유진이 어머니. 저 밤마다 야동 보는 새끼 저거. 왜요? 유진이 어머니. 자, 얘는 i 곱하기 1 x 마이너스 3팩분의 x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x 5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럼 가로 안에 앞에 실수분은 뭐가 됐지? 코사인 x 더하기 i 곱하기 얘는 사인 x라고 한 거야. 뭐야?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게 뭐야?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부르잖아. 뭐야 이게? 그지? 놓쳤어. 뭐야? 자, 그러면 저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 하게 되면 얘 뭐가 돼?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라고 쓰게 돼요. 뭐야 저기? 왜 저렇게? 이 안에 어? 인텔에 뭐가? 프로세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됐잖아. 여기 결과 나온 걸 어떡해? 그지? 나왔지 결과가. 이게 오일러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i 파이라는 게 뭐가? 1이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돼 버렸지. 네. 이 식이야. 이 파이 넣게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 파이가 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i 파이 더하기 1이 0이라고 한 거지. 이게 뭐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며 그게. 네. 근데 깨달아고. 근데 파이 코사인 파이가 1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왜요? 코사인 180도야. 동경이 여기 와 있네. 동경이 여기 와 파이가 있어. 왜 마이너스 0이 180도예요? 파이가 180도잖아. 아니 바보야. 아닌가? 라디안. 수일에 나오는 거 호도법 할 때. 나중에 배워. 뭔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막 감마 수준. 진짜. 이게 지도 가면서 감마 수준하는 거 진짜. 맞긴 해. 동적 시험이긴 해. 수학에서 호도법은 내가 배웠지 알고 있던 않아. 거에서 다 벗어나 있어서 쌤이 알려주셨는데 라디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야 저거. 새로운 거 하나 자. 배운 것 같아. 수학 너무 재밌다. 산수도 얼마나 재밌는데. 이건 물리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산수야.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가 100점이 하나도 없거든. 진짜 보시면은 에? 라고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넘겨요 방금. 네. 자,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립니다. 와 유. 자, 이걸 한번 볼게. 익스포넨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보자. 뭐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치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말이야, 이 값은 익스포넨셜 i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 i 베타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요? 지수 이 바보들아. 그래. 이건 시험 범위였는데. 이거 뭐라? 저기 지수였어요? 이거 지수인지 몰랐는데. 네, 나 지수인 줄 몰랐어요. 블랙 지수 미안해. 미수가 2인 지수잖아.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 에이, 시우 같은 녀석.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넌 욕 좀 먹어야지. 이 시우 같은 녀석. 아 진짜. 자. 너무하시네. 방쳐예요. 그러면 시험 잘 받는. 너무 욕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시우야, 이따 선생님이 안아줄게. 어? 시우야, 이따 쌤이 안아줄게. 그 담배 냄새 할때 정진쌤보다 쩔어갖고. 내가? 어? 진짜로? 나긴 해요. 나요. 그 안아줘. 육포 네, 맛인가? 뭐? 살짝 육포 냄새 맡아요. 아, 그건 선생님 몸에서 고기 냄새 나는 거고. 담배 냄새 난다는 거가 뻥치시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각각에 대해서 괄호 열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i 사인 베타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얘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더하기 빼기 사인 얘 곱이야. 얘 곱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겁나 크다. i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됐죠. 얘를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으로 묶어보세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i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됐대요. 이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코사인 합곡 공식, 사인 합곡 공식을 한꺼번에 증명했네요. 와우. 두 개 다 한 번에. 동시에 한 거죠. 신기하지 않냐? 아까 지금 느꼈던 신기해. 정말 신기하다. 결과 나왔는데 동시에 두 가지 식을 동시에 증명했잖아. 반응을 어떻게? 근데 뭔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뭔가 좀 뭔가 신기한데. 이게 왜? 아니 너무 알긴 하는데 확 다가오잖아. 천천히 알아가야지. 준무 잠깐 일어서 봐봐. 천천히 알아가자. 이리 와봐봐. 때리면 안 돼요? 천천히 다가왔네? 이제 알았지? 된 거야 이제.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좀 선생가 아닌 것 같은데. 빠르게 알아들어서 되게 똑똑한 친구지. 근데 준모가 좀 멍청하잖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어요? 네. 자주 보면 익숙해진다. 이 중에 혹시 하나라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땡이야. 좋아.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은 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또 알 수 있겠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이득이란 얘기지요. 자, 이번에는 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응? 합을 곱. 사인 A 더하기 사인 B야. 얘는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아이를 증명합니다. 어떤 방법? A 더하기 B를 알파라고 하고요. A 빼기 B를 베타라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A라는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B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릴까요? 얘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곱하기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이거 밤새 야동 보고 하고 나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이놈 시기 그냥. 야동 승호 정체력. 백발 힘들었어 진짜.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저거 이용한 거잖아, 그지? 자,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 자, 더하기 코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가 되겠지. 더하기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알파, 사인 2분의 베타가 돼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얘 지워지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베타야. 이때 알파라는 것은 A 더하기 B래매. 그치? 자, 베타라는 녀석은 A 빼기 B래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보통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도 똑같아. 아니 근데 코사인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코사인이잖아.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얘 제한 거잖아. 어디 갔어? 지운 자리에 있던 거. 아까 곱셈 정리할 때 사인 구하는 거. 사인 A 더하기 B나 아까 알파 베타 했니?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 아까 그랬던 거잖아. 오케이. 생각보다 생각한 대로 영리한 학생이 아니군요. 아니 물리스 따라해요. 다 똑같이 다 쓴다면 따라해요. 집에서 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얘를 전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는 수학 시간에도 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 봤어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그래프가 있죠. 자, XY 축에 해당하는 서로 직교하는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1인 막대를 이용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길이가 1이야. 아니요. 1. 이때 이 각을 A로 할까? A라고 하자. A. 그 다음에 지호야. 너 범이한테 때리라고 한다? 얘는 팔이 짧아서 안 돼. 일어서서 때리면 되지. 얘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축과 나란하게 해놓고 B만큼의 각도로 길이 1만큼을 또 잡아주는 거야. 각이 B야. 좀 더 째려볼까? 네. 길이가 또 1이야. 이때 sin A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녀석에 대한 높이 값이지. 맞아? 이게 sin A야. 길이가 1이니까. 그치? sin B라는 값은 이 녀석의 높이 값이거든.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sin B야. 이해해? 이거의 높이 합이 이 높이란 말이야. 이게 sin A 더하기 sin B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원점에서 B의 끝까지 직선을 그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야. 아, 여기가 B야. 요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치? 네. 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는 각각이 얼마? 각각이 얼마게? 자, 요 녀석에 대한 차이 값이 요 값이 얼마야? B 빼기 A지. 네. 그치? 삼각형의 성질 임의의 두 각의 합이 다른 한 각의 외곽과 같지. 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 하나가 얼마가 돼? 2분의 B 빼기 A라는 값이 돼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전체 각은 얼마가 돼버리는 거지?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A야. 그럼 얘는 2분의 B 플러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쵸? 네. 자, 한편 이 부분의 빨간 아이의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와 같잖아. 그치? 네. 얼마가 되지? 1이라는 녀석의 크기 곱하기 얼마? 코사인 2분의 B 빼기 A와 같아. 그치? 근데 코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라는 것은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지. 그럼 코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자, 우함수는 우함수잖아. 그치? y축 대칭. 기함수는 이렇게 되잖아. 기함수. 얘는 원점 대칭. 맞아? 네. 그러면 우함수, 자, 사인 함수다.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예요. 얘는 함수 그림이 어떻게 주어지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지? y축 대칭이란 말이야. 0일 때 1. 똑같이 이어지니까 이런 주기적인 함수가 돼버리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지? 코사인 2분의 A 빼기 B가 되는 거지. 우함수가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x, f 마이너스 x라는 값은 fx와 같고요. 기함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fx가 되는 게 기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기함수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지? 이거의 2배가 될 거야. 그거의 높이 성분이야. 그지? 따라서 sin A 더하기 sin B 라는 값은 2배의, 자, 2배의 두 녀석의 길이 합이니까 자,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곱하기 그거의 전체 각에 대한 높이 성분이지. 네. sin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고 해. 똑같이 코사인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코사인은 이변이지. 또 얘 코사인이니까 이변의 합이지. 그러면 얘의 밑변 성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라는 녀석은 2배의 코사인 2분의 A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더럽게 재밌다. 그지? 요거는 수학 선생님들도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 방식이야. 주로 재를 많이 써. 근데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 누가 맞췄어? 유찬이? 야, 씨. 500원짜리 없다. 씨. 하트 해가지고. 하트 제가 사인 쓰는 거죠? 사인 한 거죠? 아, 재미나지 않습니까, 산수가? 왜 이렇게 졸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뭘 볼 때? 파동을 볼 때. 그래서 파동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이야기로 파동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파동 영어로 뭐예요? 파동 영어로 뭐예요? 웨이브.
웨이브. 네, 학원이 없는 애들은 뭐 어? 학원이 없는 애들은 뭐 나에게 책이나 필요 없어. 책 없이 해야지. 그 최대한 책을 들보고 하려고 지금 산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제일 빨리 샀지. 아, 책이 필요 없어. 이지영 그냥 있는데. 내가 그냥. 아주 삼각함수의 기초부터 스펙타클한 데까지 한번 살펴본 거야. 재밌다. 이런 식들을 나중에 마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울 때 이런 방식대로 증명하는 걸 좀 공부해 놓으신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해드린 거야. 오케이?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잖아.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라고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자, 16강. 자,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소리. 원 소리. 소리원. 자, 소리. 미안. 무슨 소리? 소리. 자, 마음의 원소리. 자, 그러면 자, 죽이는 말이었어. 너무 딱 개소리. 판소리에 대해서 개소리 좋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소리라는 게 바로 파동이거든요. 자, 파동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얘기들이 없어서 얘기들을 어마무시하게 붙여서 해드릴게요. 제목이 파동의 분석이라고 돼 있나요? 네? 파동에 대해. 뭐 분석까지. 오늘 분석 많이 한다. 설명 과목 중 하나. 분석.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그렇게 학교에 서도 잘 설명하는데 시험 점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왜 하나를 틀려? 자, 그러면 먼저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번호는 내 맘대로. 자, 파동. 영어로 파동이 뭐냐고요? 웨이브예요. 파동 아니었어요? 파동? 웨이브가 파도 아니었어요? 왜? 웨이브가 파동이라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아, 이게 영어고 이게 니네 나라 말이구나. 이게 외국어고 이게 니네 나라 말? 그런 거 같아요. 요즘 외계인들도 영어 쓰니? 헐. 하고 있구나. 자, 파동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파동이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동은 매질.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매질이라고 하냐면 승호가 자꾸 때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매질. 좀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이게 벌써 약발이 떨어졌어요 이거. 자, 그래서 약발 하나 내가 챙겨줄 수 있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집어 넣어주면. 얼음을 러닝 셔츠 안에다 넣어주면 시원하잖아. 자, 매질이라는 것은 저 집에 펜타닐 좀 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그러니까 아크 원자로를 식혀가지고 죽이는 거야. 야, 누구 뒤에서 스위치 꺼줘라 얘. 아무 때나 눌러봐. 내가 볼 땐 똥꼬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똥꼬에 있으면 아무도 안 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끌 일이 없으니까. 자, 매질이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자, 이때 매질 내에 한 점에서 생긴 자,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이야. 자, 이것을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은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요? 자, 여기 어떤 잔잔한 수면이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수면에 돌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돌이 들어가면서 퐁당하면서 그 자리가 돌에 의해서 힘에 의한 교란 상태를 갖겠지. 그 교란 상태가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교란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흔들릴 수도 있고 출렁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원래 가졌던 평행일 때 그 상태보다 에너지가 커졌지. 네. 그럼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얘가 내려가려고 해. 내려가면서 여기서 딱 멈추니? 아니요? 아니. 관성 때문에 또 더 들어가지. 네. 관성 때문에 들어왔다 또 낮아지니까 얘는 다시 위로 올라오지. 그리고 또 관성 때문에 또 올라가지. 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옆에 있는 매질까지 같이 진동을 시켜줘요. 그럼 매질끼리 연관관계가 없다면 파동은 전달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이 연결이 너무 작다면 얘는 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요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 자, 얘를 움직이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복원력이라고 해. 복원력. 영어로 리스토링 포스야. 리스토링 포스. 리스토어가 뭐야? 상점 말고 누구였어? 동사? 좀 전에 뭐뭐 하다라고 한 사람 누구야? 도건이가 얘기했어? 뭐라고? 아니, 큰 소리에 맞아서 그래. 저장하다지. 네가 붙었어. 다시 저장하다. 복원시키다. 복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리스토링 포스라 그래서 복원력과 관성에 의해서 관성 계속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상태지. 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아이가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이 만약에 여기에 나뭇잎 하나를 떨어뜨려 놔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나? 빨려서 움직이죠. 반대로.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난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어떤 미친놈이 기가 막히게 합성해놨더라. 용의 승천이래. 그래갖고 뭐 물줄기 같은 게 쭉 용오름처럼 올라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100% 합성이지. 용이 어디 있어? 때릴까요? 용이. 이걸 부어줄까 그냥 이렇게? 해봐요. 그럼 존내 삐져갖고 선생님 핸드폰 들고 날릴 거다. 내 거야. 자, 이때 나뭇잎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반대로. 자, 얘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대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진폭은 저 진폭이 좁을수록 조금만 움직여요? 진폭이 좁을수록 조금만 움직여요? 그럼요. 진폭 따라서 매질은 쫓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 보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매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누가 전달되질까?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현상이야.
이렇게 에너지만 전달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파동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파동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파동의 구분 첫 번째,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매질 없이도 빛은 매질 없어. 태양에서 그럼 지구까지 빛이 어떻게 와? 기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기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너 저 멀리 북두칠성에 맨 끝에 있는 자루 끝에 있는 별이 지구의 빛을 어떻게 보내줘? 보여요? 북두칠성 안 보이면 어떻게 이름을 줬지? 그러게요. 우리 사람도 안 보이는 이름을 정했잖아요. 뭐? 사람. 사람이 뭐? 그건 추상적인 개념 보이지 않지만 이름은 추상적인 거랑 뭐지? 백없이 요시 뭐라고 했어, 쟤 지금? 사람, 믿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아, 보이는데도 꽤 다르네. 시우야, 너 이 인생을 위해서 도움 줄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단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겠니? 배신도 있어요? 그렇지, 배신만 있지. 시우야, 세상엔 사랑이 없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진짜 나중에 사랑 찾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없지? 저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시우는 오히려 범이 같은 애가 대학 가면 여자친구가 맨 먼저 생긴다? 범위가요? 어. 나한테 봐봐. 시우는 까였는데. 시우는 까였는데. 여기 금지는 아닌데. 시우는 첫 번째로 까봤어요.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끔가다 서울에 왔다 갔다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 가보면 젊은 여자애 남자애 가는데 목 좀 키 크고 잘생긴 남자애 옆에는 거의 박나래 같은 애가 가고 진짜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 애 옆에는 범이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 와 대박. 응?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짜 많아. 왜 좋아하나요? 그래갖고 난 범인은 성공한다고 봐. 아니 그 준모는 잘 돼봤자 박나래지 뭐. 돈 없는 박나래. 나 지금 깨워. 자 그러면 얘 진짜 정신 못 차리는구나. 뭐했어? 그냥 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 20분 남았어. 자고 클리닉. 자 매우 자 매질에 따라 매우 자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해보는데 이런 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 자 매질이 있는 파동을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해. 매질 파동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흔히 탄성파라고 불러.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하다. 얘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은 이런 게 근원이 되겠다. 얘는 복원력과 관성력이야. 이 복원력은 대체로 탄성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자, 관성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이 역학적 파동의 종류는 대부분의 파동이야. 빛 종류를 빼놓은 대부분의 파동. 자, 우리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쟤를 수면파 또는 물결파라고 불러.
자, 그리고 또 자, 지진파. 지진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P파와 S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줄의 진동. 기타 줄 같은 녀석 진동하잖아, 그지? 네. 줄의 진동. 또 용수철의 진동. 그 다음에 이 단원의 제목이 되는 소리, 음파라고도 하죠. 이런 등등등 대부분의 파동이 역학적 파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역학적이지 않은 파동인데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해요. 얘를 전자기파라고 불러. 친구가 알려줬어. 전자기파라고 불리는데 이 전자기파는 자, 매질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 파동 전달이 잘 되거든. 근데 이 전자기적 파동은 매질이 있으면 파동이 전달이 잘 안 돼.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매질이 불필요한데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진동이 생기는. 진동이 생긴다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변하면 따라서 자기장도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따라서 전기장도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 얘는 빛 종류, 전파 종류야. 그래서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가장 긴 전자기파를 우리는 라디오파라고 해. 그 다음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지? 전자레인지 또는 레이더에 쓰는데 물은 고유한 진동수가 파장이 12.2cm인 전자기파에 진동이 잘 돼.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브라고 하는 그 전자레인지 속에 전자기파를 발생하는데 파장이 12.2cm짜리 파장을 발생시켜.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그 안에서 물의 고유 진동수와 같아서 물이 아주 잘 진동하게 돼. 그래서 수분이 있으면 얘가 진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열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데 쓰게 되지. 자, 한편 그 다음에는 자, 누가 있어? 적외선이 있어. 이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시광선. 자, 자외선. X선. 감마선. 감마가 제일 나쁜.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가장 커요. 원자 붕괴 때 잘 생겨요. 저거 감마선 폭발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중이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점점. 파장이 짧아질수록 세요. 에? 왜요? 왜요? 매질이 진동수가 크니까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요. 공식이 있잖아.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요. 진동수분의 1이 파장이 되는 그래요. 그 90몇 대 있던 거. 자,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시우가 똑똑한 거지. 1학년 때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다. 자, 물질파라는 것도 있어. 물질파는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우리 아직은 덜 배울 거야. 좀 뒤쪽에 나와야 돼. 람다라는 녀석은 파장이거든. 뭐라고 읽어? 람다라고 읽어. 이 람다가 P는 운동량이야. 우리 알고 있는 운동량분의 H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상수, 플랑크 상수라고 불려. 그래서 운동량을 갖고 가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람다인 파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는 식이야.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드브로이 파라고도 해. 자, 그래서 이런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 줄 수 있고 또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가 있어. 행조.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횡파라는 파가 있어. 횡파라는 파가 있다. 자, 이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래. 그래서 이걸 수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여기 쇠 막대기가 있어요. 쇠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 쇠 막대기 윗부분을 고무망치로 내리쳐봐요. 땅 치면 쇠 막대기 땡 하겠지. 그 땡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옆편으로 전달되지는 거야. 얘들 여러 명 손잡고 저 끝에서 한번 툭 치면 웨이브처럼 이렇게 밀려가겠지. 그치? 얘들도 마찬가지야. 원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뚱 치면 얘는 위아래로 진동한단 말이야. 그 진동하는 모습이 옆쪽으로 전달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실제 책상면에 손대고 한쪽을 땅 두들겨 봐. 손에 징 하는 게 옆에서 느껴져.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대. 그래서 얘는 파의 진행이 이렇게 되지. 얘는 매질의 진동이 이렇게 나타나지. 이런 파를 뭐라고? 횡파다라고 하고, 횡파의 얘는 거의 대부분이 횡파에 속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수면파 또는 물결파, 또 지진파 중에 S파가 여기에 속해. S파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줄의 진동, 또 엄청나게 많은 진동들이 여기에 속해. 또 전자기파가 여기에 속해. 선생님,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다면서요? 매질 대신에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해서 횡파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종파가 있다.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해. 자, 그래서 얘도 쇠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어떻게 두들겨 볼까? 옆에서 두들겨 보자. 땅 두들기면 맞은 부분이 띵 하겠지. 띵 하면서 띵 하는 게 움직여져.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놨대.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놨을 때 일정한 시간 후에 봤던 얘네들이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렸대. 특정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모여들어. 그리고 이쪽은 벌어져 있어. 스펙트럼 아니냐 저거. 스펙트럼이다. 자, 매질이 모인 방향을 보니까 이쪽으로 움직였고 모여온 거야. 이쪽은 많이 움직였고 여긴 조금 움직였고 많이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에 자 준해서 파가는 이쪽으로 진행하게 돼. 그리고 이 움직임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매질의 진동 방향이 되는 거지.
자,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얘는 어떤 게 있냐면 몇 개 없어. 소리, 음파. 자, 소리에 사촌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아? 소리의 사촌. 이름이 같아. 바보냐? 성 빼고 이름이 같아. 그건 체불함이고 씨. 먹는 파. 초음파. 초음파도 음파의 한 종류란 말이야. 진동을 너무 크게 해서 안 들리는 거야. 저주파도 해당되는데 그냥 넣지는 않을게. 자, 그 다음에 피파가 여기에 속해. 피파. 자, 이 횡파라는 녀석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고저파. 그 다음에 얘는 자, 밀집된 부분이 있고 퍼진 부분이 있어. 자, 퍼진 부분, 밀집 부분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게 돼. 소똑소똑은 많이 들어봤지? 네. 얘는 소밀소밀이야. 그래서 소밀파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파동을 얘기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구분으로 이런 구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재밌다. 와 정말 재밌다. 전혀 새로운 거라. 이것도 옛날 거하고 연관시켜 줄 수 있는데 그건 안 할게. 뒤질 것 같아, 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었지? 이것도 뉴턴 효과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쫙 붙어요. 뉴턴 효과하고 딱 달라붙는데 그게 딱 적용이 되는데 얘기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디귿. 자, 파동의 형태를 갖고 구분을 해줄게. 제 수전 테이프 고장나서 뽑고 있네. 자, 버릴 거면 갖다 버려 하지 말고.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펄스파라는 게 있어. 펄스? 자, 영어 나오면 맞아. PULSE. 네. 자, 그래서 펄스파는 매질이 한 번 진동이 한 번 진동하고 멈춰요. 전달되지는 파동이야. 이걸 펄스파라고 해.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중에 이런 거 새 드라마 그거 한다. 낭만 닥터 김사부 3. 또 닥터 최종숙. 병원 수술실 안에서 사람이 뭔가를 몸에다 막 붙이고 있어. 화면에 어떤 게 나타나지? 펄스. 뭐가 나타나지? 뼈. 이게 펄스야. 파동이 그렇게 전달되죠. 또는 체육 시간에, 체육대회 때 오늘 한 학교도 있던데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하잖아. 네. 그럼 한참 땡기다 보면 줄이 삐뚤삐뚤 하잖아. 네. 그럼 체육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한쪽을 딱 잡고 딱 치면 쭉 해갖고 맞춰지지. 옆에서 보면 그게 펄스로 쫙 지나간단 말이야. 펄스. 매질에 한 번 진동이 전달되는 게 펄스. 얘는 연속파를 맞아야 돼.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아이야. 그냥 꼭 이렇게만 생겼냐? 아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겠지.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번 진동에 생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책은 사인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연속파야. 얘는 주기적인 진동에서 생기는 파야. 매질의 주기적인 진동에서 생기는 파동이다라고 하죠. 자, 연속파는 형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냥 일반적인 파동 형태죠. 파도처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파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기적인 진동이죠. 주기적인 진동. 네가 범이냐? 옛날에 범이 같아?
이 시우스러운 녀석. 쉬우니까 쉬워서.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질문이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파동의 중첩, 간섭 이쪽에 가시면요. 좀 전에 했던 사인 여러 가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변용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진짜 선생님 농담 안 하고 그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헐 재밌다. 아 진짜. 학생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승호 되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칭찬해줘야 되는지 알아? 왜요? 지난주 화요일에 혼자 왔대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힘드실까봐 도망갔어. 지난주 화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 아니에요? 아 이번 화요일, 지난 화요일. 되게 슬기로운 아이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수업을 못했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되게 칭찬해주려고 그랬더니 자네. 중2반 없어졌잖아요. 진짜 수업이.